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극문학입니다. 무의도 기행 같이 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등장인물의 관계가 썩쨍하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놓고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글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무의도라는 섬이 강화도 근처에 있습니다. 요즘 가기가 편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등장 인물부터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죠. 자, 낙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낙경의 와이프가 이 글의 공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인물이 공씨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문제에 다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만약에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공씨의 이중적인 심리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은 부부 사이입니다. 자, 이 부부 밑에 네 명의 자녀가 있죠. 첫 번째 아들 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근데 농사 짓는 것이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죠? 추수 때만 잠깐 배가 부르고 배고픈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배가 좀 안 고프고 살려고 하면 그래도 바닷가에 가서 고기야 뭐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고기잡이 하자. 그래서 무의도로 온 집안이 전부 다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사를 와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아들 하나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죽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자, 세 번째는 딸인데요. 이 딸은 술집에 팔려갑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고기 잡아야 되니까 금으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은 술집에 팔려가고요. 자, 이 글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천명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물은 바다에 나가는 걸 싫어하죠.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등장인물 파악이 되는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여기 누구야 저기 공주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공주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학의 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둘은 부부 사이겠죠. 공씨고 공주학이죠. 누구냐면 이 공씨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인물인 천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공씨는 뭐가 되겠어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외숙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인물 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나면 나머지는 뭐 글 읽어 나가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이 인물들 이외에 나머지 나오는 인물들은 일단 이 지문 속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전체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 모든 사람들 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천명이가 바다에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천명이가 바다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또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 뭐 다른 지문 나오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 글 속에서는 딱 한 명이 언급이 되니까 그거는 선생이 지문 읽어 나갈 때 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1년에 발표된 이막의 작품으로 고기잡이를 배를 타지 않으려는 천명과 배를 타지 않으려는 천명과 그를 바다로 내보내려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당하는 17살 난 한 소년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다. 해제가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서 무조건 희생당한다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는 당대 사람들의 어떤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서 소년이 희생당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그렇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천명은 배를 타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천명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결국 바다에서 죽음을 맞는 운명에 굴복한다. 이러한 천명의 운명을 통해서 작가는 자연 또는 운명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뭐 그렇답니다. 자, 일단 해제에서는 별로 건질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 국문학 읽기 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문학이 올해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죠. 국문학에 띄엄띄엄 나오는 장르니까. 그렇지만 읽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하수놈들은 딱 보면 그냥 막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은 국문학은 먼저 딱 봤는데 국문학이다 싶으면 한 발 물러나서 눈으로 쭉 보세요. 쭉 훑어봐서 한 1, 2초 사이에 2, 3초 사이에 등장인물 누가 나왔지? 이름만 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나? 일단 그걸 확인한 다음에 글을 읽으세요. 몇 초 안 걸립니다. 훨씬 더 글이 눈 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천명,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규환을 친다. 큰 소리를 친다. 죽어든 죽었지. 그 배는 안 타요. 자, 배 타는 거 거부하고 있고 이유 나옵니다. 그 배는 부자리가 헐었어요. 쉽게 말하면 낡은 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낡아서 난 그 배는 무서워서 타지 않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낙경이가 아버지입니다. 낙경은 천명의 아버지죠.
자, 헐긴 그 배가 왜 헐어 이놈아 나가기 싫든 참에 핑계 하나 잘 잡았구나. 다시 천명이가 성서방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 배는 대깔로 구멍을 메어놔서 구멍난 배인데 그걸 대나무로 메꾸어 놔서 겨우 물이 안 들어오지만 대깔만 빠지면 배 밑창으로 곧대꿀이 빌 거예요. 저도 거기 안 잡아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배에 물이 들어올 거다. 아마 문맥상 그런 말인 것 같죠. 자, 그래도 다시 옆에 있던 공씨가 이놈아 그건 구주부가 널 배 못하게 하느라고 꾸며서 한 소리야. 자, 이 구주부는 이렇게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따로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 지문 속에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보면 천명이가 배에 타지를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천명을 제외한 요 지문 속의 모든 인물들은 천명이가 배에 타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구주부는 천명이 배에 타지 않기를 바라고 육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런 것에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하고는 조금 대립적인 인물입니다. 자, 다시 천명 내가 배에 가서 대가를 빼봤어요. 나무가 썩어서 우기적 해 보여요. 낙경 이놈아 어디가 썩었든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천명 낙경의 팔을 뿌리친다. 이때 공씨가 다시 천명에게 달려드는 부에게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자 임자는 어서 아범한테나 가보쇼. 자 아범이라고 부르죠. 이 인물이 누구냐면 자신의 동생 공주하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경 괜히 방정맞은 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저질러나 낙경 중얼거리면서 공주왕 나간 곳으로 나간다. 그러면 자 생각하세요. 한 명 퇴장했죠. 현재 무대 위에 몇 명 있나요? 2명 있죠. 천명하고요. 천명의 엄마 공씨가 있습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 현재 무대 위에 몇 사람이 올라와 있고 누가 퇴장했는지 자꾸 계산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글 내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니은이고요. 주하계처 사장에서 들어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새로운 인물 등장했네. 주하계처니까 천명 입장에서는 외숙모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항구에서 들어와서 증오에 찬 눈으로 말없이 쏘아보고 있어. 증오에 찬 눈? 왜? 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증오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증오에 찬 눈빛으로 말없이 쏘아보고 있다. 천명 엄마의 손을 끌어 자기 뺨에 비비면서 어머니 물에서 버나 돈만 벌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말이지 배 타기는 싫어요. 공씨가 천명을 떠다 밀면서 그런데 왜 이놈아 어저께는 타겠다고 했냐. 천명 어머니가 하도 불쌍해서 그랬어요. 공씨 애미 불쌍한 줄 아는 놈이 항구 상점은 왜 나왔냐? 왜 나왔어?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만 항구 상점 일본인 그 어묵 가게, 오뎅 가게에다 취직을 시켜놨는데 이놈이 도망을 친단 말이야. 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명이가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랬어요. 자, 일단 요 장면만 가지고 보면 새롭게 등장한 주하계처는 아무 말이 없이 서 있는 거고요. 눈에 힘만 주고 서 있고 공씨하고 천명의 대화가 나오는데 천명이는 배 타기 죽어도 싫은데 어제는 탄다고 그랬어. 왜? 엄마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정이 있는 놈이죠. 또 공씨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만 보면 공씨가 굉장히 매몰찬 사람처럼 보이죠. 죽어도 바다에 안 나가겠다는 아들을 어떻게든 바다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매몰찬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만 조금 더 읽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글 속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관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공씨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매몰찬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로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조금 더 읽으면서 따로 얘기합시다. 넘어갑니다. 자, 공씨, 니깐 놈이 무슨 재주로 운전수를 들어가? 천명이가 왜 못 들어가요? 경인 트럭 운전수가 조수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자리가 나는 대로 넣어줄 테니까 기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공씨, 거짓말 마라 이놈아. 자, 천명, 지금이라도 항구만 가면 벌써 자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공씨, 악을 쓰면서 사람 치고 콩밥 먹으려고 그 무서운 운전수에 들어가.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거지. 괜히 트럭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사고 내고 콩밥 먹어 깜빵에 갈 수 있는데 그 무서운 걸 왜 하려고 하냐고 다시 말리고 있는 거지요. 자, 니놈 꼬락서니를 안 봤으면 내가 10년을 더 살겠다. 계속 지금 아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아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주하계처에게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았지만 이렇게 속썩이는 자식은 보기를 처음일세. 다들 순산이었는데 저놈만 백가죽을 쥐어 뜯고 지랄을 치면서 나오더만. 자, 이날 이때까지 내 속을 이렇게 폭폭 썩이네 그려. 자, 주하계처
공씨 앞으로 나온다. 드디어 한마디 할 모양입니다. 자, 주하계차가 형님. 자, 공씨를 형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기 남편의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님. 저 녀석은 그대로 뒀다가는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고 우리 못할 일 할 거요.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오. 내년 봄에 팔라는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 자, 이제 이게 뭐가 나왔어요? 증오의 이유죠. 아까 아마 등장을 해서 증오의 눈깔로 뭔가를 쳐다본다고 했는데 쳐다보는 대상이 천명이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명이가 항구에 보내놨더니 거기서 살면서 외상밥을 먹는 모양이지. 걔를 데려오기 위해서 외상값을 다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학이네 집에서 외삼촌네 집에서 새우젓 팔아가지고 외상값 갚아주고 데려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저놈 때문에 우리 돈 다 털렸어.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되는 천명에 대해서 증오의 눈빛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서서히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공씨 자네 볼 낯이 없네. 주하게 쳐. 저 담 밑에 보통이 보시구려.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디다만 설마 그러랴 했었죠. 자, 또 아마 저 담 밑에다가 보통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집을 떠나가려고 천명이가 준비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그거를 지금 꼬라 바르고 있는 겁니다. 공씨가 비로소 보통이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주하게 쳐. 내가 쌍심지가 나서든 저 녀석을 기어코 내보내고 말겠소. 어디로? 바다로. 내가 저놈을 기어코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내보내고야 말겠어. 저런 녀석은 대끼에서 안짝물도 뒤집어 써보고, 대끼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문맥을 보면 아마 바다 혹은 고깃배 같죠. 그죠? 바다에서 짜가운 물도 한번 뒤집어 써보고 맞바람에 돛줄 붙들고 휘날려 보기도 해야, 다시 말하면 한번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야 정신을 좀 차릴 거요. 공씨가 천명에게 어서 개로 나가라 이놈아. 자, 그 다음에 주하게 쳐. 싫다는 놈을 달래 듣겠소. 그냥 끌고 나갑시다. 자, 보세요. 지금 낙경 등장했고요. 공씨 등장했고 주하게 쳐 등장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란 말이야. 가족인데 굳이 나가기 싫다고 하는 한 놈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하게 쳐 목반을 땅에다 내려놓고 달려가 천명을 잡아 끈다. 천명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나요 주하게 쳐. 놓으면 또 항구에 가서 사람 들여받고 이번에는 벌금 가져오라고 하게. 천명 누나가 천진으로 갈 때, 자, 누나 얘기 나오죠. 그죠?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어요. 천진의 술집으로 팔려갔어요. 누나가 천진으로 갈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공씨 이렇게 애미 속썩이려고 하던 천명이가 죽어도 항구에 가서 죽지 떼무리에서 사공은 되지 말라고. 떼무리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살고 있는 동네겠죠. 그죠? 이 동네에서 뱃사공은 되지 말고 육지가에서 살아라고 누나가 얘기를 했대요. 자, 주하게 쳐. 사공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다든 지금 세상에 그래도 어수룩한 건 뭐니 해도 백정하고 고기자기밖에 없어. 잡아먹는 데에는 미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왜 도대체 이렇게 바다에 나가려고 하냐면 일제강점기니까 다른 거에서는 배 골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배 골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백정을 하면 돼지고기 잡아 먹을 거고 우리처럼 고기를 잡아 먹으면 물고기라도 먹을 거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건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명 다시. 큰 성도 작은 성도 벌에서 죽었어요. 큰 성은 조기 살이 나갔다가 덕적에서 황서방이 배등거리만 찾아가지고 왔고, 작은 성은 새우 살이 나갔다가 덴마다리 밑에서 대가리를 쳐박고 늘어선 걸 누나하고 어머니가 끌어가지고 왔어요. 자, 요 대사만 가지고 보면 천명이가 바다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처럼 보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천명이 바다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없지 않겠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요. 일단 지금 봤던 요 대사에서는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주하게 쳐. 그때 걔들이 죽었을 때 노대. 자, 노대라는 단어는 좀 기억합시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요 단어는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큰 바람, 태풍 같은 거예요. 자, 태풍에 죽은 사람이 어디 네 성들 뿐이냐? 떼무리에서만 엎어진 낙배가 20척이 넘었고 연평에서 깨진 증선이 50척이 넘지 않았냐? 천명 내가 나가고 나서
비나 억수같이 퍼붓고. 자, 이제 이게 진짜 바다에 안 나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예요. 내가 나가고 나서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넙새에 부엌 문짝이 덜그럭거리기나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또 산으로 개로 밤새 울고 댕길 거예요. 난 배 타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댕기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바다에 나가면 아들 걱정해서 엄마가 이렇게 반 미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불쌍해서 나는 배를 못 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천명이가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엄마가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보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죽었던 그 형들도 바다에 나갔을 때 큰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엄마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이 엄마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매몰차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가 충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공씨, 너 같은 애물의 자식은 하루바삐 잡아 가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축수하겠다. 자,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말해요. 내가 너 바다에 나가면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해가지고 너 잡아가라고, 너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씨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하나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이 글이 위에 필기하겠습니다. 역설적 상황이 나와 있어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냐면 바다, 죽음의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살기 위해서 죽음의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역설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중략 줄거리. 천명은 부모의 강건에 못 이겨 배를 타기로 한다. 공씨, 아범 나간다고 하네. 아범 누구였더라? 공주아기였죠. 자, 주아기가 천명에게 정말 나갈 테냐? 천명, 꺼질 듯한 소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면서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아. 체념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아기가 안짝물의 배전을 넘더라도 발시렵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라. 내 신뜬 거다. 자, 뭔가 조카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이 글 속에 나오는 가족들이 가족인데 왜 아들 이렇게 하나 못 살게 굴까 싶지만 아들이 미워서, 조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글은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고요. 당대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뒷부분 공씨, 장화를 받아 천명에게 신긴다. 천명 신을 신고 엄마를 따라 개로 나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특별한 대화는 없고요. 이제 분위기가 나오는데 배가 출항할 때의 분위기가 무대의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동 뒤따른다. 무대는 공허해지고, 자, 판성이 개에서 떠들며 달려온다. 이것도 등장인물 같은데요. 별로 중요한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 자, 판성. 내가 걸어서 천진은 못 갈 줄 알고. 자, 천진 아까 한번 언급됐었어요. 누가 한 곳이었죠? 천명의 누나가 팔려간 술집이 있는 동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는 못 갈 줄 알고 걸어서도 못 갈 줄 알고 죽어도 내가 한번 보고 죽을 거야. 천수리를 꼭 한번 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천수리가 천명이의 누나 같죠? 아마 판성이는 천수리를 좋아했던 남자인 모양이에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요. 자, 판성 가도로 다시 달려간다. 공씨, 잊어버린 거나 있는 듯이 사장에서 창왕이 올라온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사발에 정화수를 떠서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와서 사당 앞에 내려놓고 선왕님께 두 손을 비비며 축수를 한다. 그러니까 아들 걱정되어서 아들이 이제 배 타러 가니까 말은 아까 선왕님한테 잡아가라고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역시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애가 보이죠. 자, 개에서는 배를 내는 벅적한 소요. 노틀 할아범이 매기는 가락에, 아마 이거 노동요 같죠, 그죠? 배를 나가면서 뱃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노틀 할아범의 매기는 가락에 응하여 서해안 어부들의 청성이 뚝뚝 떠는 출범가가 이어 들려온다. 동네 아이들이 그물 안내 배 나간다.
장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구나 등등 떠들면서 무대를 달려간다. 계속 지금 배 출항 전에 아주 떠들썩한 항구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씨 기도를 끝마치고 개로 다시 나간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을 뚝 멈춘다. 돌연 정신에 서름이 복받치나 보다. 희청희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마루 기둥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오열한다. 당연히 서럽겠죠.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바다에 안 나가려는 놈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엄마 입장에서 굳이 바다로 떠밀어 놓은 다음에 당연히 엄마 마음속에는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인물은 또 내가 한 네 번째 말하고 있죠.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말하고 이 인물의 속마음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깜깜한 부엌의 공씨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멀거니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 자, 마이크, 낭독, 그리고 A가 나오죠. 그죠? 이 낭독이 마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달자, 마치 해설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자, 나라고 했죠. 그죠? 나 이제 어떤 사람인지 뒤에 나올 거예요.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그만 쓰기로 하겠다. 그 후에 이 배는, 동화가 아마 숭어인 모양이에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 고기의 종류예요. 자,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다가 10월 하순에 모진 태풍을 만나서 파선하였다고 한다. 배가 가라앉은 겁니다. 해주 수상경찰서에 호출장을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서 천명의 사체를 찾아왔다고 한다. 천명이가 죽은 거죠. 시체를 찾아왔어요. 자, 그는 부서진 널 쪽에다가 허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던 모양이다. 노틀 하라범 외에 여러 동사들은 모두 행방불명이었다라고 한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바다에서 모두 죽음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가 돼 있죠. 내가 작년 여름에 경성이 너무도 우울하여서 수영복을 한 벌과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과 감상이 흩어져 있는 이 섬을 찾아왔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며 나갔고 동네에서는 부녀자와 노인들만 있었다. 천명의 집을 찾아가니 공씨는 얼빠진 사람같이 부엌에서 멀거니 바다만 내다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달려서 손을 꼭 붙들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할 뿐 말끝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천명은 그가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해설자처럼 서술해주는 이 사람은 천명이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모양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오랜만에 이 동네에 와 봤더니 이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후일담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글 내용은 아주 어렵진 않은 글이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가 35번 문항입니다. 기역 미음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해 이해했어. 이런 문제는 극문학에서 무지하게 많이 풀어봤죠. 등장인물이 어떤 대사를 때리거나 아니면 어떤 표정을 짓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심리가 수반되는 거죠. 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천명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배에 태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안 탄다고. 1번은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학의 천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천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봤었죠. 자, 그럼 세 번째. 공씨는 배를 타지 않으려는 천명이 자신의 말과는 달리 연민을 느끼고 있다. 자,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은 매우 모질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속마음은 안 된 거죠. 그런 자식을 안 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리얼. 천명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자, 한숨을 쉬면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를 탈 수밖에 없구나.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니까 4번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공씨는 바다에 나간 천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겠죠. 어머니의 모성애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6번 봅시다. 자, A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D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지에서 시점 묻고 있죠. 그죠? 소설로 친다 그러면 당연히 1인칭이에요.
1인칭인데 중심 인물은 천명 가족 이야기죠. 그럼 나는 뭐밖에 안 되냐면 관찰자밖에는 안 되는 거죠. 1번은 소설의 1인칭 주인공 틀렸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틀렸고요. 3번은 소설의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근거.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섬에 오랜만에 찾아가서 보고 본 바를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번도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은 소설의 1인칭 관찰자 오케이까지 맞네요. 내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며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아니죠, 그죠? 이걸 어디에 주제가 직접 나와 있어요? 이 당시를 살던 우리 민족이 참 안 됐구나. 없잖아요, 그죠? 자, 5번이겠네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오케이.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케이. 사건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답은 5번이죠. 후일담을 전달하는 인물이니까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 자, 무의도 기행은 일제강점기의 무의도라는 섬마을을 배경으로 당시 우리 어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대규모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고깃배는 조선 어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였고 대부분의 어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섬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낡은 배를 타고 이거 아까 봤네, 그지? 배가 다 썩었다 그랬지. 낡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한편 천명은 바다는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섬에서 벗어나서 육지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천명은 주변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바다에 나가서 죽게 된다. 이 작품에서 그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이면서 동시에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지,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어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그 밴 부자리가 헐었어요. 썩었어요. 낡았어요. 이런 말은 천명의 말을 통해서 낡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야 했던 일제강점기 조선 어업의 열악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번은 문제가 없죠. 2번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랬어요 라는 천명의 말을 통해서 섬에서 벗어나서 육지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 엿볼 수 있다. 당연히. 자, 3번 내년 봄에 팔라던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라는 주학의 처의 말에서 자, 왜 새우젓 팔았죠? 천명이가 사고 쳐가지고 외상밥 먹은 거 외상값 갚기 위해서 판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대항하려는 저항의지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자신의 어떤 그 가난한 형편에 더 돈을 쓰게 만든 자기 조카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이지 저항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답은 우선 3번이고요. 4번은 큰 성도 작은 성도 뻘에서 죽었어요라는 천명의 말에서 두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천명이 바다는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5번 부서진 널 쪽에 허리 잃어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온 천명의 시체를 통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어민들의 비극적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자, 보다시피 좀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설명 한번 들어보시니까 별건 아니죠, 그죠? 복습 잘하시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